그리고 이제 한덕수가 이제 돌아오면서 한덕수 돌아왔으니 어젠 또 국민의힘에서 뭐 여전히 이제 헌재를 또 찬양하더군요. 잘했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그래요. 그 찬양이 예. 윤석열 파면됐을 때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제 국민의힘 얘기 중에 한덕수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라는 얘기잖아요. 위헌정당 자인이니까. 위헌정당 자인입니다. 자백이네요. 예. 자백. 참나. 뭐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덕수 이제 판단을 보면서도 모르겠습니다. 헌재가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렸고, 근데 윤석열 판단은 아예 다르니까 아예 다르고 어제는 내란 관련된 사실은 되게 비겁해요. 않았잖아요. 되게 비겁해요. 예, 우리가 예고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예고편이 안 됐어요, 사실은. 한덕수 판단이 입을 싹 닫고 아무 예. 말도 안 한 거죠. 원래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원래 네. 이게 전단이란 말이에요. 앞단이 이게 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냐, 위헌적 행위냐, 위헌 위법한 행위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위헌 위법하지 않다라고 네. 한다면 따라서 나아가 그 계엄 선포 행위에 공모 내지는 방조했는지 내지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지, 네.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지 이런 거는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다라고 가든지, 아니면 이게 위헌 위법해. 근데 거기에 한덕수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거나 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원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판결문은. 우리가 다 그렇게 예상을 했죠. 예. 예고편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앞단은 뚝 자르고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뉘앙스는 있어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걸 왜 살펴봐? 그 행위에 공모를 했느냐, 적극 가담했냐라고 네. 하는 것을 왜 살펴봤냐? 그럼 앞단이 위헌 위법하기 때문에 살펴본 것 아니냐라는 추정과 뉘앙스는 있다. 그 그 정도 뉘앙스는 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국민들 상대로 해서 너는 마지막까지 몰라라, 안 가르쳐 주지롱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안 가르쳐 주지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조심을 하고 있는 헌재 모습도 볼 수가 있겠지만, 아니 조심하는 게 아니라 예. 지나치게 국민들 상대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국민들 애간장 녹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보세요.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노회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만 명도 아니야.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을 비롯한 고관 대작들 내란 세력에게는 지나치게 느슨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에게는 너무 엄격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사 중에서 졸업한 성인인 제자에게 네. 너 투표해라. 네. 선거 때 투표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공무원 교사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네. 그 공무원이나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해고됩니다. 그래서 해고된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계속 얘기되는 거 있잖아요. 800원 버스 기사 800원. 예. 그 커피 마시려고 100원짜리 몇 개 갖다가 커피 뽑아 먹은 거를 이유로 해임했고, 네. 그 해임이 정당하다라고 판결한 사람이 네. 대법원이잖아. 오석준인가? 누구야? 하여튼간에 대법관이잖아요. 대법관 지금 대법관이.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오석준 대법관. 국민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그다음에 또 뭐야? 누구야? 김혜경 여사 10만 4천 원? 그걸 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네. 유죄 판결 막 나오잖아. 그렇죠. 왜 이렇게 엄격해? 고무줄 잣대예요. 법은 네. 보편성과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나 예측 누구에게나. 가능해야 돼요. 네. 법률가들이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변호사들이 저 같은 변호사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면 네. 법의 보편성과 안정성이란 원칙에 따를 때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건은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런 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게 법률가들이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 그 서비스를 못 하겠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 법의 단죄를 예.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을 고려해서 헌재가 이렇게 끌고 있다. 그러니까 8명이 다 똑같이 이재명 대표 2심 판결 끝나고서 재판 결정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는 충분히 추정이 돼요. 그렇죠.
예. 그걸 계속 보고. 이거는 뭐냐면 심우정이 검찰을 엿바꿔 먹으면서 홀딱 벗고 내란 수개를 나오도록 풀어주고. 즉시항고 안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기현 같은 몇몇 사람들이 법원이 음. 어떻게 되든 홀딱 벗고 자신만의 그 독특하고 유화적인 발상의 판결을 했잖아요. 네. 지금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실은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헌법재판관이 아니야. 다 법원 판사 출신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 양반들이 헌법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할까. 네. 헌법에 대한 애정이 있나, 헌법재판소에 대한 책임이 있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나. 홀딱 그렇습니까? 걷고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마저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처음에 언급하셨던 컨텐전시 예. 플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답답하다. 좀 내전이다. 뭐 이런 말씀까지 막 댓글로 주고 계세요. 그만큼 너무 이제 엄중한. 예, 뭐 제발 좀 시간입니다. 쉰소리 그만하고 결기를 뭐 해서 말만 하고 네.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저도 이거 끝나면은 또 광장에 가서 농성장으로 가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한다 그러는데 뭐 이번 주 금요일 넘어가면 뭐 일은 작파하고 싸움만 해야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네. 우리가 저는 큰 흐름에서 원래 혁명 반혁명 뭐 이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역사를 보면 그럼요. 큰 반동도 흐름에서 있고. 물줄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진 중앙일보 김진 전 논설위원이 예. 아주 그냥 화끈한 글을 썼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기각되면 서울 혁명이다. 누가 이 대통령 개헌 면허증을 받아진 대통령을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렇죠. 도대체 중대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가 그럼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게 뭐냐? 이거보다 이거보다 더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 없죠. 그럼 박근혜가 불쌍하지. 아,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네. 박근혜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스스로가 공동체의 기반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법학 용어로 하면 헌법 제정권자가 누구냐? 국민이거든요. 그다음에 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네. 헌법 제정권자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 같죠? 네. 근데 최종적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투표 꼭 해야 됩니다. 헌법 제정권자 내지는 개정권자도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헌법 제정권자나 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법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하니까. 네. 그 정치적 결단을 앞서는 것은 없어요.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제정권자, 네. 유일한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들의 정치적 결단보다 우선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 앞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든 네. 사법부든 검찰이든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런 결정하면 안 돼요. 법의 주인이 누구냐? 국민입니다. 법의 주인은 검사도 아니고 일부 판사 한두 명도 아니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아니에요. 원론적이고 원칙적으로 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냐. 김진 전 논설위원의 이 발언이 많이 좀 회자가 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헌재가 상황을 직시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이 목소리가 헌재 입장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무섭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하지만 윤석열 일당 이런 기득권 계층을 위해서 또 복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서